제 입장에서도 진흙탕 싸움판 벌어질지도 모르는 집안에 저 혼자 귀하게 키운 외동아들 장가 보내는 건 꺼림직한 일이니까요. 그러니 속 편하게 유서 한 장 써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유서 써뒀다가 내종량 아니라는 진단 나오면 유서는 그때 가서 폐기하면 되는 일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사돈? 그런 예비 시아버지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분명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상하잖아요. 결혼도 전부터 사돈의 재산에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는 게 말이에요. 심지어 유언장 얘기까지 면전에다 대놓고 꺼내고 앉았으니 저로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또한 이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친정아버지께서 제게 속삭이셨어요. 아무래도 낌새가 심상치 않은 것 같구나. 결혼도 전부터 사돈 재산에 너무 과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내 경험상 저런 사람은 반드시 다른 목적이 있기 마련이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 팔아서 유산 장사하겠다는 장사꾼처럼 자꾸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도 일단은 신중하자꾸나. 우리가 섣부른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니? 유산에 눈독 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들이 장가갈 처가댁을 걱정하는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기엔 그동안 보여왔던 시아버님 행동들이 좀 결혼 결세 반대였다가 아버지 아프다는 소식 듣자마자 결혼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꺼림직하고요. 말로는 부모 살아계실 때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곤 했지만 전 그것도 좀 그랬어요. 아직 확진도 안 받은 아버지를 벌써부터 덮어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꾸나. 그렇게 친정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작전을 저에게 귀뜸해 주셨고 전 그 작전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마침 예비 시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셨길래 제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사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요.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직 말하지 못한 내용? 그게 뭐니? 늘 당타던 새아가가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니 작은 일이 아닌 모양이로구나. 그게 말이에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 병이 악성 뇌종양이 맞다고. 그래서 저희 결혼을 딱 1년만 미루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펄쩍 뛰더라고요. 뭐? 둘이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날 설득하려 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결혼을 미뤄? 그러다 사돈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 바뀌면 우리 아들만 탁 줬던 개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실수록 결혼을 더 서둘러야지. 결혼은 취소하자는 뜻이 아니라 정말 1년만 미루자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저희 식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치료에 전념할 거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신부 입장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결혼 딱 1년만 미뤄주세요. 이에 예비 시아버지가 불쾌한 기색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제 친정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녕 결혼을 미루실 작정이십니까, 사돈? 저희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벌써 결혼 준비 시작했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결혼 지원으로 인한 예약금 취소나 추가 비용들은 저희 쪽에서 다 전부 부담하도록 할게요. 또한 신혼집도 저희 쪽에서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만 화 푸세요. 신혼집을 해주겠다고요? 예약금 취소랑 추가 예식 비용들도 전부 다 사돈 쪽에서 부담하시고요. 그럼 혹시 신혼집은 어디로다가?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수도 넓게 해서 두 집안 자녀들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또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사돈께서 말씀하셨던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 두도록 할게요. 뜻깊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비 시아버지가 제 아버지 손을 덥석 잡으며 결혼 1년쯤 넉넉하게 밀어드릴 테니 치료에 전념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유유히 떠났고 저의 결혼은 저와 친정아버지의 계획대로 1년 미뤄지게 됐죠. 저희가 결혼을 1년씩이나 미룬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유산에 눈독 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들이 장가갈 처가댁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는 일이니까 결혼을 1년 미뤄놓고서는 그 시간 동안 예비 시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보자는 것이었죠. 예비 시아버지가 오직 아들 사랑과 걱정이었다면 저희는 약속된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갈 테지만 만약이라도 유산에 눈독 들이는 것이 맞다면 그날로 파혼할 작정이었어요. 또한 이런 과감한 계획이 가능했던 이유는 친정아버지의 건강 상태 덕분이었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정확한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온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의료진들로부터 아무래도 악성뇌종양은 아닌 것 같고 단순한 무록 같다는 귀뜸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이에 저희는 친정아버지가 악성뇌종양 확진을 받았다고 예비 시아버지를 속이면서 감시의 시간을 가지자는 계획을 짤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 정말 악성종양으로 판명되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결혼이고 나발이고 아버지 치료에 모든 걸 걸어버렸을 테니까요. 참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튿날 아버지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료진들로부터 귀뜸을 받았던 것처럼 악성종양이 아닌 그저 작은 무록에 불과할 따름이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건강상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만치 작고 가벼운 무록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친정은 결혼 후에 1년 동안 예비 시아버지의 행동을 주시하기로 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제 친정아버지께서는 예비 시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두 분이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경영권을 저에게 상속시켜주고 친정의 재산 전부를 제 친정어머니와 저희 삼형제에게 공평하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이었죠. 그 유언장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저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될 예비 신랑이었죠. 친정 재산도 재산이거니와 회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상속받게 될 지분까지 다 합치면 아주 거액을 물려받게 되는 셈이었으니까요. 한편 유언장의 공증 과정까지 모두 직접 참관한 예비 시아버지는 평생을 몸바쳐 일해온 직장에 바로 그날부로 희망퇴직을 신청했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연세가 연세였던 만큼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죠. 그러나 제 의심의 불을 다시금 지피게 된 건 이어지는 예비 시아버지의 행동이었어요. 회사에서 희망퇴직한 예비 시아버지가 전에 없던 사치를 부리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외제차를 전액 할부로 떡하니 뽑아서 끌고 다니질 않나. 골프장 회원권도 떡하니 전액 카드 할부로 끊어버리질 않나. 이처럼 예비 시아버지가 부리는 모든 사치들은 전부 할부였어요. 마치 조만간에 큰 돈이 들어올 일이 있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에 혹시나 진짜 유산을 기대하고 저러는 건가 싶었던 제가 신랑에게 물어보니 예비 신랑도 시아버지의 속내를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저 글쎄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셨으니 퇴직금 받으신 걸로 이제 좀 누리면서 살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 것 치곤 사치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며 자신도 아리까리하다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저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호라비 예비 시아버지가 외동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한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본인 퇴직금을 누리고 사는 것까지는 제가 책 잡을 수 있는 영역도 아니기도 했고요. 예비 시아버지의 검은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1년을 미뤄뒀던 저희의 결혼식이 가까워오자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지인에게 데리고 다니며 며느리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저는 만취한 예비 시아버지가 지인들에게 후원장담하는 목소리를 엿듣게 됐어요. 너 요즘 너무 사치 부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골프장 회원권 끄는 것도 모자라서 낚싯대도 몇 백씩 주고 새로 샀다면서
주머니 사정 뻔한 자네치고는 말년 취미들이 너무 호사스럽다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어. 자기들 좋을 대로 떠들어대라 이거야. 내 주머니 사정 지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중에 콩고문이라 좀 얻어먹겠답시고 나한테 들러붙지나 말라지 뭐. 아니 왜? 조만간 큰 돈이 들어올 일이라도 생겼어? 뭐 말년에 주식이라도 해서 크게 한방 대박 친 거야? 대박은 대박이지. 근데 주식 같은 게 아니라 자식 농사 잘 지은 덕분에 내 인생이 대박 난 거야. 우리 아들 장가 간다는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사업 크게 하는 양반네 집이야. 심지어 그 집 주인 양반이 악성 뇌종양이라 곧 죽을 사람이고 우리 며느리 앞에서 유산 상속장까지 미리 받아놨어. 며느리가 상속받으면 그게 다 내 아들내미 돈이 되는 거고 평생 아들 키우느라 뼈 빠졌는데 아들 덕분에 내 인생 말년 꽃 피우게 생겼지 뭐야. 순간 전엔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정말로 저희 친정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또 바로 그 순간 예비 시아버지와 지인이 줄곧 대화를 엿듣고 있던 저를 발견했어요. 이에 난처해진 지인은 도망치듯 자리를 떠버렸고 저와 예비 시아버지만이 남겨졌는데요. 모든 꿍꿍이를 전부 들켜버린 예비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도둑고양이 마냥 버르장머리 없이 대체 어디서부터 엿듣고 있었던 게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들었습니다. 실망이 크네요. 전 그래도 아버님 혹시나 아들 결혼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동안 참 많은 기회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니까지 꽤 다 알아봤자 뭐가 달라진다더냐? 뭐 이제 와서 결혼을 무르기라도 할 작정이야? 너희 집에서도 벌써 결혼한다고 주변에 인사들 다니고 있을 텐데 고민하신 사장님 댁 체면에 파혼하겠다는 연락을 주변에 돌릴 수나 있겠어? 이에 저는 어디 한번 마음껏 떠들어보라는 투로 잠자코 듣고만 있었는데요. 예비 시아버지의 적반하장은 끝도 없이 치솟더라고요. 사돈댁들 망실살 뻗치게 하기 싫거들랑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입 꾹 닫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것이야. 더욱이 네가 아버지랑 양반은 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잖아. 괜히 허튼 소리짓거리는 바람에 충격받아서 부친명 재촉하는 일 만들기 싫거들랑 잠자코 결혼이나 해. 그런 말을 듣는 내내 열불이 뻗쳐서 당장에 뭉개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예비 시아버지의 겁박에 굴복하는 척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죠. 두 가지 이유에서였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리에 저 혼자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쇠한 예비 시아버지라고 해도 이성을 잃어서 뭐라 했다가는 여자인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개만도 못한 인간에게 최대한 절망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전 저 인간의 기대감을 하늘만큼 채워놓고 시궁창까지 한 번에 떨어뜨리자 하는 생각을 품은 채로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이 결혼 그냥 할게요. 저도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몸져 누우시는 일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물러선 저는 어떻게 하면 처절한 참교육을 시전하며 파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에는 돈이다. 이제 저는 곧장 처절한 참교육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뒤 예정된 결혼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던 어느 날 저의 참교육은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날은 바로 결혼을 미루는 조건으로 저희 쪽에서 해가겠다고 약속했던 신혼집인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약하는 날이었죠. 그날 전 신혼집을 계약하는 자리에 일부러 예비 시아버지를 데리고 갔고 일전에 이미 속내를 다 들켜버린 예비 시부는 자기 아들이 버젓이 보고 있거나 말거나 이제는 아주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더라고요. 남들은 평생 벌어서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짜로 손에 거머쥐게 되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서는
입이 아주 귀에 걸린 채로 말이에요. 그 신혼집은 공동명의로 하거라. 그래야 우리 아들 기 안 주고 살 수 있으니까. 싫으면 결혼 엎어도 난 손해볼 거 없다. 다만 곧 세상 떠난 망자될 부친한테 불효라는 것만 알아둬라. 결혼해서 자식 낳는 모습 못 보여드리고 부모 떠나보내는 것만큼의 불효는 세상에 또 없으니까. 바로 그 순간 줄곧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쪽 방에 있던 누군가가 장군님처럼 껄껄껄 아주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예비 시아버지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누군가를 마주한 예비 시아버지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고요. 그 누군가는 역시나 제 친정 아버지셨거든요. 아니 사돈, 여기는 어떻게? 환자가 함부로 바깥 바람 쐬고 다니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들, 뭘 가만히 보고 있어? 장인어른 얼른 모셔가지 않고.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전에 딸아이로부터 그쪽의 그 더럽고 추악한 속내를 전부 다 들어버렸던 데다가 지금도 제 귀로 직접 들었으니 이제 와서 굳이 제 걱정하는 착한 사람인 척 연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니 그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잘못 들으셨을 겁니다. 악성대증왕이라는 병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하락시키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분명 잘못 들으셨던 거예요. 뇌에 문제가 있으셔서요. 그렇지 며느라. 라고 말한 예비 시아버지는 저에게 일전에 시켰던 대로 해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전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고요. 그런 예비 시아버지를 향한 제 아버지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 상태를 버젓이 눈으로 봐놓고도 모르겠어? 악성대중암 걸린 사람 몰골이 아니잖아. 그렇게 꾸짖은 친정아버지께서는 예비 시아버지의 면전에 웬 서류 한 장을 집어던졌습니다. 그 서류를 확인한 예비 시아버지는 멍하니 넋이 나가버렸고요. 악성대증암이 아닌 건강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작고 가벼운 무록이라는 병원 진단서였거든요. 그래 이놈아, 나 뇌종양 아니고 무록이었어. 그랬는데도 왜 뇌종양이라는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결혼에 1년씩이나 미뤄놓은 줄 알아? 니놈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결혼 미뤄놓고 지켜보려고. 그랬더니 기어이 꼬리를 밟히더만. 더럽고 추악한 놈.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의 면상에 참 많은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처음엔 부잣집의 아들 장가 보내고 그 유산에 빨대 꽂아 평생을 호의호식할 예정이었던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질 실망감이 흘러갔고,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서 결혼을 성사시켜야겠다는 생각이 흘러갔어요. 일전에 제 친정아버지께서 이미 상속장을 써두셨기에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놓은 뒤에 훗날을 도모하자는 생각이었을 테죠. 비록 당시 제 친정아버지께서는 뇌종양은 아니셨지만 평범한 인간이기에 천년만년 살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예비 시아버지의 마지막 생각은 어떻게든 결혼시켜 놓은 뒤 나는 누리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세상 떠날 사돈 재산으로 아들만큼은 누리고 살게 만들어 놓자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생각을 마친 예비 시아버지는 제 친정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 애걸복걸 용서를 빌었죠.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돈. 제가 어리석었고 그놈의 무력에 눈이 멀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지 아들놈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돈, 앞으로 저는 없는 사람처럼 살 터이니 아들의 결혼만큼은 취소하지 말아주십시오. 어차피 사돈께서도 이미 청첩장이랑 다 돌리셨을 텐데 이제 와서 파혼하면 사업 크게 하시는 사돈 체면도 엉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 친정아버지께서는 아주 단호한 대답과 함께 웬 종이 쪼가리들을 예비 시아버지 머리 위로 부어버리셨어요. 지금은 일단 어떻게든 아들 결혼시켜 놓은 다음에 언젠간 세상을 떠날 내 유산으로 아들만이라도 호의호식 하겠다. 꿈도 참 크시지. 그런데 어쩌죠? 우린 결혼 인사 드린 적도
청첩장 한 장도 돌린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예비 시아버지가 자기 머리 위로 쏟아부었던 종이 쪼가리들을 확인하더니 곧 거품을 물고 졸도에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왜냐면 그 종이 쪼가리들은 모든 결혼 준비들이 취소됐다는 영수증이었거든요. 그렇게 전 파혼을 단행하게 됐고 얼마 뒤 예비 신랑을 만나 마지막 참구욕에 한마디를 던졌어요. 우리가 왜 파혼했는지 알아? 결혼은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인데 당신 아버지란 인간이 입에도 담기 힘들 정도의 개차반이라서 당신한테는 아무런 유감 없지만 개차반 시부랑 혼사를 맺을 순 없잖아. 그러니 이 길로 당장 가서 당신 아버지한테 똑바로 전해. 부잣집 사위로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그 복을 부모의 추악한 욕망으로 인해 걷어차버린 꼴이라고. 자식 팔자 부모가 망친 꼬라지라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말이야말로 제가 준비한 진정한 참교육이었어요. 개만도 못한 예비 시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팔자를 자신 스스로 망쳐놓고야 말았다는 후회로 남은 여생을 두고두고 괴로워하며 보내도록 말이에요. 신랑은 결국 직장까지 옮겼고 들리는 소문에는 이직에 이직을 거듭하다 지방으로 내려갔다 하던데 본인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죠. 저는 당분간은 남자 생각 없이 일에도 충실하려고요. 그래야 주변에 이상한 사람을 빨리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